고든 음악학습이론 3강 리듬, 톤, 패턴 학습과 실제 지도법. 오늘은 고든 음악학습이론 MLT의 실제 적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리듬과 톤 패턴 학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든은 음악을 소리의 나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악이 리듬과 음의 패턴으로 구성된 언어라고 보았죠. 즉, 우리가 말의 문법이 있듯이 음악에도 리듬과 톤 패턴이 문법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디에이션은 이러한 패턴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성됩니다. 학생이 단순히 소리를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내면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바로 오디에이션이에요. 그래서 고든은 학생이 소리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개별 음이나 박자를 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패턴 단위로 학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음악은 하나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그 안의 패턴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제 리듬 패턴 학습을 살펴봅시다. 리듬은 단순히 박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흐름과 시간의 구조를 느끼는 과정이에요. 고든은 리듬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박자, 즉 미터, 두 번째는 리듬 패턴이에요. 박자는 음악의 큰 틀, 즉 시간의 골격이라면 리듬 패턴은 그 틀 안에서 소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 이 박자나 3박자는 박자의 예지만 짧게, 길게, 짧게, 혹은 길게, 짧게, 짧게 같은 건 리듬 패턴입니다. 그래서 리듬 학습은 단순히 박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박동 위에서 리듬의 의미를 느끼는 학습이에요. 고든은 리듬은 몸으로 느끼고 마음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수업처럼 해볼까요? 먼저 리듬 패턴 모방이에요. 제가 손뼉을 이렇게 칠 거예요. 한 번, 두 번 빠르게, 한 번 느리게. 이제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잠시 기다림, 좋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게요. 길게 한 번, 짧게 두 번. 이렇게 따라하면서 몸으로 리듬의 흐름을 익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리듬 문장 연결이에요. 지금처럼 짧은 패턴을 여러 개 이어서 하나의 긴 리듬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짧게 짧게와 길게 짧게를 이어서 하나의 완성된 리듬 구조를 만들어 보는 식이죠. 세 번째는 리듬 내청, 즉 마음속에서 듣는 훈련이에요. 이번엔 제가 리듬을 칠 때 중간 한 박자는 일부러 생략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그 박동을 계속 느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맞추기가 아니라 안 들려도 들리는 리듬의 감각을 기르는 단계예요. 결국 리듬 패턴 학습의 목적은 박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리듬의 언어를 몸으로 배우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움직임과 내청이 함께할 때 리듬은 비로소 진짜 음악의 문법이 됩니다. 이제 리듬에 이어 톤 패턴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톤, 즉 음의 높낮이는 단순히 소리의 차이가 아니라 음악이 어떤 조성 안에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기본 단위입니다. 고든은 음악의 의미는 음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과 음의 관계 속에 있다고 했어요. 즉, 톤 패턴 학습은 음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음들 사이의 기능적 관계, 그리고 그 안의 긴장과 해소를 인식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장조에서는 도를 중심으로 파와 솔이 서로 기능을 주고받으며 움직입니다. 이건 단순히 음정을 아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음악이 어디로 가려는지를 느끼는 훈련이에요. 자, 이제 수업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먼저 듣기 활동을 합니다. 교사가 피아노나 음판 악기로 도, 미, 솔처럼 밝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학생들은 그 소리를 따라 부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들으며 머릿속으로 음의 흐름을 그려요. 이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음의 관계를 마음속에서 예측하는 단계, 즉 내청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창 활동으로 넘어가요. 교사가 들려준 음을 학생이 직접 불러보면서 이 음이 어디로 가려는가를 느껴봅니다. 예를 들어 도, 솔, 도는 안정으로 돌아오고 도, 파, 솔, 은 조금 더 긴장을 남기죠.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은 이 음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고든은 이런 훈련이 바로 음악적 사고를 키우는 진짜 수업이라고 말했습니다. 톤 패턴 학습은 단순한 음정 암기가 아니라 음의 의미를 사고하는 연습이에요. 결국 학생은 이 소리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몸과 마음으로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톤 패턴은 단순히 음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음과 음의 관계, 그리고 그 안의 기능적인 움직임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학생이 음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음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려는지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즉, 이 소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생각하도록 이끄는 거죠. 결국 톤 패턴 학습은 음악의 문법과 감정의 언어를 동시에 배우는 과정입니다. 리듬이 시간의 언어라면 톤은 감정의 언어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음악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리듬과 톤 패턴을 함께 연결해서 배우는 방법을 볼게요. 고드는 음악 학습의 핵심을 리듬과 톤이 결합된 오디에이션으로 봤습니다. 실제 음악은 리듬만 따로, 음만 따로 존재하지 않죠. 언제나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도 리듬과 톤을 분리하지 않고 서로 결합된 패턴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리듬은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톤은 그 안에서 감정을 표현하니까요. 수업 장면을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교사가 간단한 리듬을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 손뼉으로 짧게, 길게 하고 그 위에 도, 미, 솔처럼 음을 얹어서 불러보는 거예요. 학생들은 리듬을 느끼면서 동시에 음의 움직임을 따라 부릅니다. 또는 반대로 몸으로 리듬을 표현하면서 음정을 노래로 이어갈 수도 있죠. 걷는 박자에 맞춰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부르는 식이에요. 이건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리듬과 음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험이에요. 마지막으로 학생이 직접 새로운 리듬과 톤 패턴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든 리듬 위에 어떤 멜로디가 어울릴까? 이렇게 스스로 연결해보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즉흥이 아니라 이미 배운 패턴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음악적 사고를 표현하는 단계예요. 자, 정리해볼까요? 리듬과 톤 패턴의 통합 지도는 몸으로 느끼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학습이에요. 단순히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라 음악이 어떻게 구성되고 움직이는지를 생각하며 체험하는 시간이죠. 즉, 몸으로 느끼고 귀로 이해하며 마음으로 예측하는 통합 학습. 이게 고든이 말한 진짜 음악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듬과 톤 패턴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고든은 음악을 배울 때도 언어처럼 단계적인 발달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즉, 처음엔 따라하고, 그 다음엔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그 다음엔 스스로 바꾸고 만들어보는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든은 패턴 학습을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 모방, 이미테이션. 첫 번째 단계는 모방이에요. 이 시기에는 학생이 교사의 리듬이나 패턴을 듣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직 개념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정확한 모델을 귀로 듣고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2. 내청, 이너 히어링. 두 번째는 내청, 즉 머릿속으로 패턴을 듣는 단계입니다. 학생이 실제로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리듬이나 음이 머릿속에서 들려야 해요. 교사는 지금은 소리를 내지 말고 마음속에서 노래해볼까요? 이렇게 유도하면서 학생이 음악을 안에서 듣는 연습을 도와줍니다. 3. 변형, 바리에이션. 세 번째는 변형 단계예요. 이때부터 학생은 들은 패턴을 약간 바꾸거나 응용해봅니다. 예를 들어 리듬을 조금 바꾸거나 음을 한음 올리거나 바꾸는 식이에요. 교사는 이번엔 네가 조금 다르게 해볼까? 어떤 느낌으로 바꾸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 단계는 즉흥의 시작점이에요. 4. 창의, 크리에이션. 마지막은 창의 단계입니다. 이제 학생이 스스로 새로운 리듬과 톤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배운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즉흥적인 짧은 리듬, 간단한 선율, 또는 짧은 작곡이 될 수도 있죠. 교사는 여기서 결과보다 과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 패턴을 만들었을까? 그 과정을 함께 이야기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정리해볼까요? 이 4단계는 단순한 기술 훈련이 아니라 학생이 음악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며 스스로 사고하는 과정입니다. 즉, 모방에서 시작해 내청으로, 내청에서 변형으로, 그리고 창의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고든이 말한 음악적 성장의 길이에요. 결국 교사의 역할은 학생이 패턴을 단순히 따라하는 수준에서 패턴을 이해하고 바꾸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조금 더 큰 시선에서 볼게요. 리듬과 톤 패턴은 단순한 수업 도구가 아니라 음악을 이해하는 언어의 단위, 즉 음악 어휘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우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듯 이 패턴을 익히면 음악 안에서 사고하고 표현하는 힘이 자라요. 학생이 리듬과 톤 패턴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소리를 듣는 수준을 넘어
그 소리를 이해하고 예측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건 악보를 읽는 능력, 즉 음악 문해력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고든의 교육은 단순히 악보를 읽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는 음악을 생각하는 방법, 다시 말해 소리를 사고하는 과정으로 가르치려 했어요. 그래서 고든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듬은 시간의 언어이고 톤은 감정의 언어다. 이 둘이 함께할 때 음악은 살아난다. 결국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음악적으로 사고하는 힘,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예요. 자,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음악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살아내는 것이다. 리듬과 톤 패턴을 통해 학생들은 소리를 그냥 듣는 사람에서 음악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게 바로 고든 음악학습 이론이 우리 교육에 주는 가장 큰 의미예요.